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여서 무속 네거티브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주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 윤석열 후보가 점쟁이나 무속인의 말을 듣는다는 취지의 비난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유명 역술인을 선대위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무속인과 역술인은 다르다는 취지로 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선대위 4050 상설특별위원회 산하 종교본부 발대식을 갖고 종교인 1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우울과 분노, 갈등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공자가 말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화합을 이룬다는 화이부동 정신을 실천하는 종교는 급증하는 분노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통합과 소통을 위해 대한민국 7대 종단의 역할이 계속해서 확대되기를 기원한다고 축사까지 전했습니다. 7대 종단 주요 인사가 임명장을 수여받았는데 한국역술인협회장 A씨도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1987년 고 노태우 대통령 대선 당선에 이어 2012년 18대 대선까지 매번 대통령들의 당선을 마친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사무실에는 노태우 이후 모든 대통령과 찍은 사진과 그들로부터 받은 평통자문위원 임명장 등이 증거물처럼 걸려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A 선생님이 오신 건 맞는다. 다만 수십 년간 공개적으로 활동한 역술인과 숨어있다가 나온 윤석열 후보 쪽 무속인과는 다르다. 역술인과 무속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누가 숨어있다가 나왔다는 겁니까? 하여튼 이 인간들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민속종교연구소에 따르면 둘 다 다른 사람의 과거의 일과 다가올 미래를 예언해주고 조언하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지만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역술인은 주역, 명리학 등 주자학 이전의 유교와 관상학, 풍수지리학 등의 전통학문으로 인생을 풀이하고 무속인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몸주신으로부터 느낌으로 오는 말을 상담자에게 전달합니다. 민주당이 역술인과 무속인은 다르다는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이가 점을 자주 봐왔다는 정황이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로부터 포착됐습니다. 이동호가 포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포커 고수에 올린 점집 관련 게시물에 우리 엄마도 이런 것 많이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5일 포커 커뮤니티 포커 고수에는 최근 점을 보고 왔는데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신내림 받은 할아버지라고 잘 맞히기로 유명하대서 친구랑 가봤다며 성남 쪽이었는데 이름이나 생년월일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냥 과거를 다 맞췄다. 제일 소름 돋는 것은 내가 군인일 때부터 어깨 통증이 좀 있었는데 어깨 이야기하면서 안 아프냐고 이야기했다. 제일 소름인 것은 내 친구가 3남매에 어릴 때 죽은 형이 있는데 그걸 맞췄다. 매우 신기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혔습니다. 이 글에는 총 29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 가운데 울 엄마 이거 많이 함이라는 댓글을 남긴 사람이 현재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댓글은 리버의 넘김이라는 계정으로 남겨졌는데 리버의 넘김과 이동호의 소유 계정인 이기고 싶다가 같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측은 장남 이동호가 이기고 싶다 계정으로 포커 고수에서 활동했던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김혜경이는 점집에 다닌 적이 없다며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최근 윤석열 후보와 역술인의 관계를 겨냥한 듯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15일 강원도 춘천시 명동거리를 방문해 20여 분간 즉석 연설을 갖고 국정에 대해 알지 못하고 모르면 점쟁이한테 물을 사람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무당이 막 구슬해서 드디어 북한의 공격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국가 지도자가 선제 타격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을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씌우려는 겁니다. 정작 자기 부인인 김혜경이는 아들 이동호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긴 글에 의하면 무당집에 자주 찾아간다는데 그거 사람이 좀 양심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근거로 저 따위 주장을 하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여러 말 하지 말고 김혜경이가 무당집을 자주 가는지 안 가는지 해당 글을 남긴 사람이 이동호가 맞는지 아닌지 입장부터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혜경이가 무당집을 자주 드나들었다면 이재명이 네가 스스로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찢기기 전에 너부터 당장 후보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들통났는데요. 이 인간들 이쯤 되면 양심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또 아래를 틀고 있는 문재인이도 얼굴이 아주 새빨개졌을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인데요.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또 떠올릴 필요 있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선대위에서 열심히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또 수상한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 전합니다. 진짜 지겹습니다. 도대체 그 몸통 다 알고 있는데 그 몸통으로 가기까지 그 수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드러날 때마다 누가 봐도 그 위에 이재명 시장의 책임이 없지가 않은데 도대체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여러분들 방금까지도 보셨다시피 사실 그 꼬리를 자르려다 보니까 몸통을 제대로 못 잡다 보니까 꼬리들이 이렇게 하나씩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꼬리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정진상이라는 사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고소도 당하고 고발도 당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비공개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고 그러면서 드디어 검찰 조사를 몰래 받았어요. 비밀리에. 정진상이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선대위 측에 따르면은 16일쯤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이 개발을 둘러싼 의혹들, 배임 로비와 관련해 지난 13일 오후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사는 정부 실장이 동의하면서 자정을 넘겨 이튿날 새벽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참 신기해요. 공소시효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이제서야 비공개로 하고 있고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사 중에 나타난 일입니다. 별정직 6급이었던 이 정진상이 당시에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가장 큰 의문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장동 사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와 그리고 그 윗선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진상 선대위 지금 부실장이 당시에는 성남시에서 정책실장을 맡았었죠. 이 성남시 재직 시절에 5년 동안 이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성남시 문서를 대부분을 정말 어마무시한 문서 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보니까 7천 건이 넘는 성남시 문서에 결제를 한 거예요. 이거 뭐야? 성남시장은 따로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결제를 이만큼이나 있다고? 이거 이상하죠? 성남시 안팎에서는 시장에게 올라가는 보고를 모두 검토하는 일종의 문고리 역할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비선 실세 아닌가요?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왜 이게 이상한 거냐? 그때 당시에 6급 별정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남시 행정 대부분을 다 관여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그 윗선에 그 밑에 바로 있었던 진짜 실세가 아니었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취재 종합해봤을 때 정부 실장이 성남시에서 맡았던 정책실장이란 자리는 6급 별정직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불구하고 성남시 행정에 대부분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실장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그 시절에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5년 3개월 동안 총 7,249건의 성남시 문서를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다 한 거 아니에요, 결제? 이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던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아직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그러면은 2년 동안까지 포함해버리면은 어마무시하겠는데요. 그것까지 포함될지도 의문이겠지만요. 정부 실장이 성남시의 각 국과를 비롯해 보건소 등 시 직속기관, 푸른도시 사업소 등 산업사업소에 올라온 문서 모두 결제했다고 합니다. 시장이셨어요? 평일만 계산하면 정부 실장이 결제한 문건은 평균 하루에 5건 이상입니다. 아니, 시장이 결제할 문서를 혹시 정진상 이 정책실장이 대신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특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결제한 서류 중에는 이게 있었어요.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추진계획 보고,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고시 등 대장동과 관련된 문서도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모른 체 한다고요? 이러면서 배임과 로비 의혹이 부인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한 2015년 3월에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사장의 면직 승인 문서도 이 사람이 결제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분 아시죠, 여러분들? 황무선 전 사장이 그 사퇴 압박을 받을 당시에
배우라는 인물로 꼽혔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 손에는 유동규, 한 손에는 정진상이 있었는데 그 윗선 당연히 이재명일 거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정진상이 사퇴 압박의 배우로서도 이미 알려지고 있는데 면직 승인 문서까지 이 사람이 결제했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위에서 시켰다라는 게 딱 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 후보의 지시 없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결제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남시의 정권을 휘둘렀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결제 건수만 봐도 보세요. 정부실장이 성남시의 정권을 휘두른 거다. 이런 정부실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검찰도,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꼭 집었습니다. 정부실장이 본지의 해명 요청에 이렇게 답했대요. 비서관의 위치상 당연히 시장에게 보고될 문서에 협조 결제를 한 거다. 말장난이죠. 시장에게 보고되기 전에 내가 먼저 결제한 거야.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게 보고될 문서니까 내가 먼저 협조해서 결제한 거야. 정책비서관은 시의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리 아니냐는 질문에도 시장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좌하는 위치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결제를 열심히 해준 거죠. 이게 과연 이재명 시장의 지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그 결제 문서 안에는 대장동과 관련된 문서들이 어마무시하게 있었다는 거. 그게 과연 정진상 혼자 결제를 하고 넘길 수 있는 일이었냐. 여기 보이네요. 시장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좌하는 위치라고 자기가 직접 말하고 있네요. 시장의 업무래요. 그럼 시장의 지시가 있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묻습니다. 이게 진정한 비선 실세 아닌가? 6급 부시장이었군. 부시장이래요. 6급인데 부시장이었어. 이 정도면 시장급 아니야? 이 정도 썩었을 줄 상상도 못했다. 당장 구속수사해야지 이게 무슨 짓거리냐. 지금 비공개 소환이요? 공소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구속수사감이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설마. 저는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다음엔 이분이? 아니겠지? 정진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못하도록 구속수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음 꼬리는 누구냐? 모르죠. 물론 이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사실 이게 더 무서워요, 저는. 이재명과 함께 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일하면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다음 대상이 아닐 수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람이라도 보호하려고 당장 구속수사해야 된대요. 몸통을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사 절차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